안녕하세요. 당귀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요, 쇼핑이나 케이팝 콘서트가 아니라 좀 특별한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국의 뛰어난 의료 기술을 경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이른바 K-의료 관광 현상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숫자, 117만.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2024년 딱 1년 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인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2020년에 약 12만 명이었는데 불과 4년 만에 무려 10배가 늘어난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반등인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게 궁금하죠? 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누구이고 또 어떤 치료를 받으려고 한국까지 오는 걸까요? 환자들 국적을 보면요, 역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중국에서 온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는 바로 미국이에요. 저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10만 명이 넘게 왔다는 사실. 대체 왜일까요? 잠시 후에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이들이 어떤 진료를 받는지 봤더니 역시나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역시 K-뷰티의 명성.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K-뷰티가 가장 먼저 눈에 띄죠. 하지만 사실 K-의료 관광의 전체 판도를 바꾸고 있는 진짜 숨겨진 주인공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피부과 성장세도 엄청나지만 더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치과와 안과의 폭발적인 성장세예요. 특히나 그 악명 높은 의료비 때문에 고생하는 북미 환자들이 한국 치과로 몰리고 있고요. 또 짧은 여행 기간에 빠르게 시력 교정을 하고 돌아가려는 관광객들 덕분에 안과 시장도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세상에 좋은 병원은 많을 텐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그 답은 바로 한류라는 아주 매력적인 문화와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인 이점, 이 두 가지의 완벽한 조합에 있습니다. 한류가 가진 소프트 파워는 정말 막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셀럽인 킴 카다시안이 한국 클리닉에 방문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료여행은 그냥 치료가 아니라 뭔가 트렌디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문화적인 경험으로 바뀌는 거죠.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그냥 수직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K-의료 관광에 가장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비행기값 내고 와도 미국 병원비 내는 것보다 싸요. 특히 서구권 환자들에게는 이 비용 절감 효과가 한국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북미 지역 치과 관광객의 거래액이 무려 3,500% 가까이 폭증했다는 건 이건 단순히 싸기만 해서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훨씬 합리적인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고 퍼진 결과라고 봐야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성공이 그냥 한류가 뜨고 가격이 저렴해서 저절로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뒤에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고 설계된 정부의 전략과 체계적인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2009년에 아예 법을 바꿔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요. 그 후에는 환자들이 더 편하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예 의료관광 전용 비자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차근차근 큰 그림을 그려온 결과라는 거죠. 그 큰 그림의 핵심 도구가 바로 이 C33 비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환자 혼자 낯선 곳에 오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간병인 같은 보호자도 최대 2명까지 함께 와서 안심하고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도와주는 아주 스마트한 장치예요. 보세요. 이 비자 발급 과정 자체가 환자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에 대한 걱정 없이 오직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경쟁력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미래를 한번 내다볼까요?
이 엄청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또 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한국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미래 전략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환자가 예약하는 순간부터 치료받고 돌아갈 때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는 AI 플랫폼을 만들고 지역별로 여기는 웰니스 특화, 저기는 하이테크 의료 특화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거죠. 물론 언어나 교통 같은 기본적인 약점을 보완하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하고요. 한국, 정말 놀라운 의료 관광 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이 매력적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지금,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1등을 보장해 주지는 않죠. 과연 한국은 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혁신하며 선두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